되게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잘 지냈죠? 잘 지냈죠? 졸업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인터뷰 촬영 응해줘서 되게 고맙고 일단 좀 궁금한 게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줄까? 저는 2026학년도 졸업하게 된 넷상동중 첫째 이준원입니다. 저도 이번에 2026년 졸업하게 된 넷상동중 둘째 이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졸업하게 된 넷쌍둥이 중 셋째 이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026년도 페이슨을 졸업하게 된 넷쌍둥이 중 넷째 이지연입니다. 내 쌍둥이! 내가 알기로는 이제 페이스튼에 오게 된 시기가 3명은 같이 들어오고 채연이는 좀 나중에 들어왔는데 승원이는 왜 페이스튼에 어떻게 오게 된 거야?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3명이랑 같이 갔는데 3명이 동시에 갔거든요. 근데 그때가 한창 저희 4명이 이제 캐나다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공교육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면 온라인으로 바뀌어가지고 공교육이 잘 무너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저희 부모님이 좀 더 나은 양질의 교육,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모태신앙 기독교 집안이다 보니까 이제 또 기독교 교육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좀 기독교 국제학교를 좀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페이스튼 발견했어요. 그리고 채연이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혼자 이렇게 나중에 오게 됐어? 저는 공교육에 남아서 이제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외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준원이, 승원이, 지연이가 페이스튼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표정이 되게 밝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저만 모르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면서 되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들은 어떤 이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활동들을 동시에 하면서 되게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데 저는 살짝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애들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했고 저도 국제학교에 다시 진학을 하고 싶다 해서 저도 형제들을 따라 8학년 1학기 때 한 학기 늦게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졸업하고 이제 다 미국 대학으로 갈 텐데 어떤 대학에 가고 그 전공은 어떻게 하는지 좀 지연이부터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에모리 대학교를 가고요. 이제 전공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마케팅으로 갑니다. 이번에 밴더빌트에 입학을 하게 되어서 경제학 전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튼 컬리지 가고 경제학과로 가려고. 저는 이제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로 진학하게 됐고요. 사회학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연이는 에모리 대학교에서 이제 그 마케팅 비즈니스 마케팅 선택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과를 선택하게 됐어?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 우연히 이제 스티브 잡스 관한 책을 읽었었는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마케팅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널리 알렸잖아요, 스마트폰을. 그래서 애플이 이렇게 뜨고 이제 유명해진 것이 스티브 잡스의 마케팅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마케팅을 선택하게 됐어요. 에모리 대학교는 혹시 얼리 디시전으로 1순위로 썼던 이유가 있어? 에모리 대학교가 저희 학교에 와서 이제 그 자기 대학교에 대해서 말하는 세션을 가졌었잖아요. 거기에 커리큘럼이라든지 한인 커뮤니티라든지 그 학교의 비전이 정말 내 학교다라고 딱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에모이를 1순위로 썼어요. 되게 신기한 게 이제 4명 다 쌍둥이인데 일반적으로는 또 같은 대학교를 다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다른 게 되게 신기한 것 같고 이제 채연이 같은 경우 이제 밴더빌트 대학에 이제 경제학과를 골랐는데 그 대학을 고른 이유랑 과를 고른 이유도 좀 궁금하긴 해. 저희가 넷쌍둥이다 보니까 지출이 정말 많거든요. 남들 가정보다 배로 들고 이게 어릴 때부터 이제 집안의 돈이 얼마나 쓰이는지 아니까 학비도 그렇고 식비도 그렇고 재정적인 문제에 관심이 생겼었어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다 보니까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게 됐고 작년에 11학년 때 AP 이코노믹스를 들었는데 마이크로 이코노믹하고 마크로 이코노믹스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수업들이 제가 고등학교 과정 가운데서 들었던 수업 중에 가장 뭔가 저랑 잘 맞다고 느꼈고 되게 흥미로웠던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제 진로를 경제 쪽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여기 중에서 이제 승원이가 유일하게 리버럴 아트 대학을 가는데 이제 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탑 크리스천 리버럴 아트 컬리지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좀 위튼을 선택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 제가 신앙적으로 혼자 홀로서기 할 만큼 성숙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위튼 대학교 같은 환경은 제가 수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제 다시 옳은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위튼 대학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준원이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주립대를 가는 학생인데 막판까지 이제 위튼하고 고민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위스콘신 대학교를 골랐고 어떻게 하다 사회학을 골랐는지 좀 궁금해. 많이 좀 힘들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승원이랑 또 같은 학교를 가기가 좀 그래가지고 저는 위스콘신을 선택한 이유도 있거든요. 또 위스콘신이 큰 주립대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혼자 이제 거기서 적응 잘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게 우려였었는데 이제 저는 반대로 이제 혼자 한번 독립적으로 생활해보고 싶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제 부모님이 저를 믿으셔서 이제 큰 주립대인 위스콘신으로 가게 됐고요. 이제 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가 의료 선교를 많이 가셨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감명을 많이 받아서 많은 아이들이 사회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사회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학업뿐만이 아니라 활동 같은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다 사교육을 안 받고 페이스틴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활동들도 했는데 대학을 가기 위한 활동으로이 아니라 본인을 이제 성장 진짜로 시킨 그런 활동, 기억 남는 활동이 있어? 지원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양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제가 페이스틴에 들어오고 첫 클럽이기도 했고 찬양팀이 그리고 또 그 전까지는 리더로 서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찬양팀에서 리더로 활동했던 시간이 정말 귀하고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리더라는 책임감 안에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저 안에서 발견해서 그 점이 저를 한층 더 성장시켜 준 것 같아요. 리더십을 좀 키울 수 있었다라고 보면 돼. 채연이 같은 경우 어떤 활동이 가장 인상적이었어? 페이스튼 고등 생활 중에 여자 농구부 활동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제가 8학년부터 12학년까지 5년 동안 페이스튼에서 농구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9학년 때는 아무래도 엄청 애기잖아요. 제일 학년 중에. 그래서 되게 자신감도 많이 없었고 팀에 들어갔지만 언니들만큼 잘하는 실력도 아니었고 그 게임을 뛸 때도 실제로 되게 자신감이 없어서 그냥 한 명만 제 앞에 수비하러 와도 그냥 계속 패스하고 슛도 못 쏘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 점점 경기도 나가고 뭐 부산도 가고 제주도, 스페인 이렇게 여러 토너먼트를 다니면서 뭔가 그런 경험들도 얻고 제가 이번 시즌 12학년 마지막 시즌에 또 캡틴으로 팀을 섬겼는데 제가 팀의 기둥이 되고 뭔가 제가 모범을 보여야 후배들도 저를 따라올 수 있고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면서 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승원이 같은 경우도 뭐 농구를 꾸준히 해오긴 했지만 그 남자 농구팀 말고 좀 활동했던 게 어떤 것들이 있었어? 농구도 많이 했고 많은 활동도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영어책 읽어주기를 같이 친구들과 했었는데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이제 애들 영어 수업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꾸준히 누굴 가르쳐 본다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처음이었어가지고 얘들도 이제 하면서 좀 영어에 보람을 느끼고 더 재밌어하고 저도 또 거기서 또 보람을 느끼고 이런 경험 자체가 저를 굉장히 성장의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원이 같은 경우는 농구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고 3명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틴 발시티 셋 다 주전이었었잖아. 저도 그 채연이도 그렇고 그치 men's basketball team 그리고 girls basketball team 그래서 지원이 같은 가드였었지. 승원이도 가드였어. 저희 셋 다 가드였습니다. 셋 다 가드였어? 그러면 준원이 같은 경우는 좀 농구팀 경험을 좀 추억을 많이 쌓았을 텐데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저는 이제 농구팀도 그런데 이제 스페인을 한번 갔었거든요, 저희가. 네, 그게 쉽지 않은 경험이었고. 그게 이제 11학년 때 갔었지? 제가 11학년 때 갔었습니다. 이게 농구 경기를 위해서 외국 나간 게 처음이었는데
이제 페이스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이라 참 좋았고, 이제 또 상대방들이 다 2m 넘고 막 덩크 막 다 꽂고 이런 팀이었어요. 근데 무서웠지만 이제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이렇게 농구했던 경험이 저한테 협동력도 심어주고 도전할 수 있는 마음도 준 것 같아요. 그 팀들은 다 유럽 팀들이었는데 어떤 한 팀은 거의 이길 뻔한 맞아요. 그 그때가 경기도 있었다고. 거기 팀이 이제 덩크하는 애만 3명이었고 한 명이 2m가 넘었었어요. 근데 저희 팀 최대 신장이 185밖에 안 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우리 이길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진짜 많았는데 막상 경기 해보니까 이길 뻔했던, 결국에는 이제 5점 차로 졌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돼봐야 안다. 좀 도전 전심이 네, 그래서 생긴 이제 거네. 그 경험 이후로는 이제 어떤 팀을 만나도 이제 막 질 것 같다는 생각 별로 안 들고 일단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페이슨이 강조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감사하고 그런 점을 나누는 게 우리 학교 문화 중에 하나인데, 혹시 지연이는 이렇게 페이슨 다니면서 뭐 부모님이든 학교 안에서든 감사한 사람이 있었어? 당연히 부모님한테 당연히 감사하고요. 왜냐면 이때까지 저희를 키워주셨고 또 이 페이슨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근데 특히 페이슨 안에서는 이제 한나 목사님이 가장 감사한 것 같은데, 제가 신앙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고 그랬지만 이제 한나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훨씬 발전하고 성숙해지고,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잘 대답해 주시고, 또 찬양팀에서 애들이 이끌 때 이런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리더로서 좀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 잘 알려주셔가지고 저를 한층 더 성장시켜주게 한 사람인 것 같아서 많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슨 안에서 감사했던 분은 HD한테 감사한데, 8학년 때 왔을 때부터 미팅을 할 때마다 되게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안에 어떤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되었고 저를 지금의 자리까지 인도해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최근에 제가 입시 관해서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마감일 한 일주일 전에 제가 마지막 검토를 받으러 찾아갔었어요. 찾아갔는데 제 에세이를 보시더니 여기서 저의 색깔이 안 나온다, 제가 누군지 이 에세이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니엘 선생님이랑 정말 밤새면서 에세이를 갈아엎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웨일리스트가 걸렸을 때 너무 간절해서, 밴더빌트 대학에. 밴더빌트가 웨일리스트 풀려서 간 대학이거든요. 근데 너무 간절해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풀리겠냐 했더니 진짜 정말 자기 일인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시고 추가 추천서도 써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웨일리스트 풀리게 해준 가장 큰 덕이 다니엘 선생님이어서 더욱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들도 다 너무 감사드리는데, 특히 카운슬링 선생님분들이 저한테 되게 제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도와주시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했던 것이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준원이 같은 경우는 혹시 뭐 농구 다인스 코치님이나 그렇게 4년 동안 같이 코칭을 받았잖아. 좀 어떠셨어? 제가 10학년 때 이제 NGC를 다녀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농구부 활동은 이제 11학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다인스 코치님한테 코치를 받았는데, 이제 다인스 코치님께서 농구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그 인커리지 하는 부분이 있었고, 제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모티베이션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농구 외적으로도 배운 부분이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인스 코치님한테 이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졸업을 앞두고 후배들한테 조금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게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 페이스튼을 다니면서 너무 공부에만 몰두하지 말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나 사람들도 많으니까 정말 친구들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또 동아리 활동으로 이렇게 즐겁게 추억을 쌓고 즐기셨다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원이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어? 학교를 일단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주변에 제 친구들 중에도 있고 주변에 보면 학교가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잘 몰라서 이제 외부 업체나 컨설팅을 받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나중 가서 그 친구들이 되게 많이 후회했었어요. 학교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컨설팅에만 의지했던 그런
것들을 후회하는 친구들을 제가 봤어서 제가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학교를 좀 믿고 정말 먼저 찾아가세요. 먼저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그냥 이제 적극적으로 좀 네.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수 있다 충분히.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데 먼저 안 찾아가는 애들이 있어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먼저 찾아가시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후배들의 입시가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엄청 고생했고 이제 졸업식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몸 조심하고 졸업식 때 웃는 모습으로 보자. 알겠지? 감사합니다. 박수!